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들의 솔직하고 은밀하고 자상한 정신건강과 마음 이야기 뇌부자들입니다. 네. 네, 먼저 저희 소개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윤희우입니다. 네, 저는 허규영입니다. 네, 오늘은 노답, 노노, 뇌답 예스. 시간이죠. 네, 네. 사연을 받아서 거기에 저희가 나름대로 좀 조언을 드려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음흠. 자세히 사연에 들어가기 앞서 또 저희 둘이 하게 됐는데 예, 요즘 좀 어떻게 지내시는지 뭐 간단히 또 근황을 얘기를 해보자면 요즘요? 음, 왜 생각이 안 나지? 네, 지금 뭐 계속 육아 때문에 정신 없는 것 같은데 맞아. 그러고 예, 보니까 지금 며칠 전에 이사를 했어요. 이사? 어디로? 예, 옆 동으로 이사를 했는데, 옆동으로 아파트 옆 맞다, 동으로 옆동으로 이사를 만났지. 했는데, 되게 저층에서 고층으로 올라오니까 뷰도 좋고 참 좋습니다. 예, 약간 뭐 그런 성공의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건가요? 근데 월세로 지켜가지고, 아, 성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기분은 성공인 것 같은 아,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요. 네. 음, 뭐, 근데 사실 뭐 저도 뭐 오피스텔이지만 약간 좀 높은 층에 있다 보니까, 음, 어, 이렇게 좀 밤에 이렇게 그 야경도 좀 보이고, 음, 지나가던 차들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음. 좀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 방향이 어느 네. 쪽이에요? 도심 쪽이에요? 아니면 숲 방향 바라보는 저는, 방향인가? 저는 굉장히 도심 쪽입니다. 그 네. 도심 쪽 좋죠. 음, 바라는 건 숲 쪽 고층 살고 싶어요. 네. 음. 근데 너무 비싸니까. 네. 저는 뭐 의도하진 않았는데 약간 숲 쪽인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앞쪽에 원래는 공사 예정지가 있어요. 엄청 넓게 음, 공사 음, 예정지가 있는데 뭐 제가 여기 처음 이사 온 지가 4년이 넘었는데 이 동네에 그냥 계속 예정지로 있어서 수풀이 아주 우거지게 돼버렸어요 거기가. 어, 그래서 되게 숲 뷰가 돼버렸죠. 부럽습니다. 네, 그래서 네. 되게 좋더라고요. 이 집에 왔을 때도 그렇고 아니면은 중간에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그냥 그 숲을 보니까 되게 마음이 깨끗해진다라는 느낌. 음, 음. 네, 그러게요. 근처에 공원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맞아요. 하여튼 이사 가셨다는 얘기 들으니까 저도 네, 가고 네, 싶다. 네.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정신 없었겠네. 그쵸. 뭐 정신없긴 했죠. 네. 그래요. 네. 저는 요즘에 어쨌든 좀 기회가 돼가지고 음, MBC에도 이제 지용 형이랑 같이 음, 방송 한번 나가고 음. TVN에도 동훈이랑 같이 한번 나가고 좀 아, 그렇게 이런저런 기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진 봤어요. 그 같이 출연한 방송인 두 분보다도 더 잘생겨 보이는 사진. 아, 네, 그런 사진을 좀 선정해서 올린 것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뭐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음, 또 그런 어떤 좀 정신 건강에 대해서 알려드릴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홍보를 하자면은 아마 6월달 음, 말쯤에 있을 텐데 이렇게 좀 책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음, 그때 예임박하게 되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그러면은 노답, 뇌답 음, 시간 오늘 좀 들어가 보고요. 오늘은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네. 사연자분께서 사연 보내주신 걸 약간 오늘은 상담 형식으로 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예, 그동안 팟빵에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기도 하셨는데 유튜브만 하면서 팟캐스트는 버린 것이 아니냐라는 음, 말씀을 듣고 음, 사실 솔직히 조금 요즘에 퀄리티도 그렇고 저희가 음, 좀 소홀했던 건 사실입니다. 네, 음, 반성은 하고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좀 다른 포맷, 좀 새롭게 해보려는 의미로 이렇게 좀 다르게 각색을 해봤거든요. 네, 어떠신지 좀 피드백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일단 보내주신 거는 올해 대학에 입학한 20살 분이라고 하시고요. 음, 최근에 저희 팟캐스트를 알게 돼서
정주행하다가 사연을 보내면 스스로가 이상하다고 인정하는 것 같아서 보낼지 말지 고민을 한참 동안 하시다가 어렵게 보내신 분의 사연입니다. 네. 윤희호 선생님이 네, 상담자고 제가 내담자 역할을 맡아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시게 되셨나요? 네, 그 예전 생각들이 너무 많이 나고 힘들어서요. 그래서 우울해지는 때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지 혼잣말을 되게 많이 해요. 욕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면 진짜 저 스스로도 막 놀라서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어떤 생각들인가요? 예, 뭐 정말 너무 많은 기억들이 나는데 그 어렸을 때 따돌림 당했던 기억들도 나고요. 네, 제가 그 한 번이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 때도 그러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좀 반복적으로 따돌림을 당했어요. 네, 그런 기억들도 나고 최근에는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성추행 당했던 일이 있거든요. 네, 그 기억들도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떠오르네요. 아이고, 많이 힘드실 텐데, 좀 더 그 기억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떠오르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건가요? 네. 네. 그때 그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그게 제가 혼자 있는 엘리베이터도 아니고 사람들이 되게 같이 많이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였어요. 네. 근데 그때 어떤 그 좀 나이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네, 한 중년 남성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제 몸을 이렇게 만지는데 그때 너무 무섭고 놀랐거든요. 뭐, 근데 그렇게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많은데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무서워지고 친구들하고 관계도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따돌림 당하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정말 힘드셨겠네요. 네. 근데 점점 더 심해져서 사람들하고 있을 때 너무 긴장되고 막 어깨가 떨릴 때도 있어요. 같이 지내는 게 더 힘들고 더 지쳐요. 와, 정말 오랫동안 힘드셨겠네요. 근데 그 초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힘들었다고 그러셨는데, 이제, 지금에서야 병원을 가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이렇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는 게 네, 너무 힘들었고요. 일단은 그 요즘에 더 사실 힘들어졌어요. 그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막 네가 피해 망상이 있는 거다. 피해 의식 가진 환자냐? 라고 하기도 하고요. 옛날 일 때문에 그러는 건 네가 잘못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답답해서 네, 이렇게 왔어요. 그랬겠네요. 되게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셨을 텐데 더 상처가 되고 힘들었겠네요. 혹시 가족들한테는 이야기를 해보셨나요? 근데 그 가족들한테는 솔직히 네, 얘기 못했어요. 그 어렸을 때부터도 부모님한테 고민을 말한 적이 진짜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가 난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어. 그러니까 더 많은 걸 바라지 마.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허. 또 엄마 회사 바쁘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건 신뢰가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됐고요. 그래도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 신뢰를 무릅쓰고 힘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엄마는 내가 다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제 이야기를 한다는 게 많이 신뢰가 된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신뢰인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왔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너무 길게 얘기한 거 아닌가요?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게 힘드셨을지 정말 좀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정말 잘 이야기해 주셨고요. 궁금하신 거 그리고 어떤 게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그런 바람이 좀 있을까요? 네. 뭐 주변 사람들이나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제가 정말 이런 피해 의식 아니면 뭐 정말 망상인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옛날 일을 잊지 못해서 계속 우울해하는 게 네, 그 제 잘못인 걸까요? 네. 그리고 네, 정말 그러면 네, 이런 걸로 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좋아질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궁금하신 것도 좀 해결을 해드리고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그 보내준 사연을 각색해서 상담 형식으로 앞서 말씀드려서 좀 해봤는데요. 대인관계에서 힘든 기억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자꾸 떠올라서 힘드시다는 그런 내용들이었고 또 힘든데 그 이야기도 못 꺼내서 더더욱 힘들어하고 계셨죠. 맞아요. 그 학교 다닐 때 초등학생 때 당했던 성추행 기억이나 아니면 따돌림 이런 트라우마 거기다가 이 어려움을 어떤 고통에 대해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게 돈밖에 없으니까 더 바라지 말라 아니면은 본인이 더 힘들다 이 말은 내가 표현하는 거를 딱 맞게 해버리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사연 내용 중간중간에도 사실 너무 힘들어 어쩔 수 없이 보낸다는 말들을 좀 반복적으로 써주셨어요. 네. 진짜로 많이 견디고 견디다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분께서 네. 첫 번째로 궁금해하셨던 게 네, 이게 정말 피해 의식이나 피해 사고 혹은 피해 망상이 맞을지인 거거든요. 네. 일단 피해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피해 사고라는 거는 누가 나에게 피해를 줄 거다라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 사람이 날 괴롭힐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라면 피해 의식이나 뭐 피해 사고 정도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게 좀 더 구체화되고 공고화돼서 이 얘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뭐 어떻게 나를 괴롭히는 게 분명하다. 뭐 내가 언제 뭐 그 사람한테 잘못 말한 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뭐 누군가한테 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아니면은 뭐 내 어떤 점수를 깎아내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고하고 구체적인 믿음 이렇게 간다면 그건 피해 망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피해 사고나 미해 망상에 좀 해당을 할 것 같으세요? 일단 아까 그 상담식으로 이야기했었던 그 정도 정보만 가지고는 약간 좀 부족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좀 어떤 정보들이 있으면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지 혹은 어떤 질문을 좀 더 해보면 도움이 될까요? 네, 우선 그 피해 사고가 의심되는 그 생각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피해 의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이 든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 뭐 기억나는 일이 있으신지 아니면 어떤 생각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 긴장을 하게 되는지 이런 질문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봐야지 알겠지만 그 피해 사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꽤 높아 보이기는 해요. 실제로 과거에 피해를 입은 경험이 많으신 만큼 그 피해 입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경계하고 의심하고 쉽게 위축되어 있을 가능성은 있죠. 네.
예, 그 과거에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정말 당연히 그러시지 않을까 추측은 네, 됩니다. 그래요. 또 다시 상담실이라고 가정하고요. 네. 그럼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저를 미워하고 괴롭히지 않을까 두려워서 항상 신경이 쓰이거든요. 저 사실 뭐 앞서서 말했었던 이 피해 사고가 뭔지를 구체화해서 들어봐야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람들이 날 미워하고 괴롭히지 않을까 두렵다. 그래서 항상 긴장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인물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뭐 모든 상황에서 계속 긴장을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네, 어떤 불안을 일으키는 내가 의심을 할 만한 근거가 현재 상태에서 근거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과거의 일과 현재가 연결이 되지 않는다 라는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힐 것이다.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나를 공감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먼저 추측을 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저 미워하면 어떻게 하죠? 사실 그거는 정말로 미워한 다음에 고민을 해도 될 것 같고 우선은 그 사람하고 대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뭐 계속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뭐 당장 뭐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실까요? 음, 네, 제가 요즘에 네, 힘들다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 저는 그 음흠, 사람들도 제가 그 얘기해서, 네, 그 미워하고 나중에 막 괴롭히고 그러지 않을까도 걱정돼요. 음흠. 오케이.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뭐 규형 씨를 미워한다, 뭐 괴롭히고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할 만한 어떤 신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근거?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걸 그냥 그냥 피해 사고다, 뭐 피해 의식이 너무 세다, 피해 망상이다라고 하니까요. 음, 그렇게 좀 나를 안 좋게 보는 것 같으니까, 네, 음, 그래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것들이,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그 말투도 좀 많이 공격적이고 그랬었나요? 모르겠어요. 좀 답답해하는 것 같기는 했어요. 음, 그렇구나. 근데 그 답답해하는 것 같았다라는 게 사실은 규영 씨가 생각한 거잖아요. 어,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이 직접 답답해 뭐 같이 일 못하겠어 같이 생활 못하겠어 이런 거는 아니었던 거잖아요. 이게 뭐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긴 한데요. 음, 음. 그렇다는 거는 사실 뭐 물론 규영 씨가 생각하는 대로 좀 이상한데 쟤 좀 이상한데 가까이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싫어하고 부정적인 마음 이런 게 없을 수도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음,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음, 그쵸. 사실 이게 현재 그런 어떤 근거가 있는 거는 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 생각이 드는 거는 뭐 이야기하셨었던 것처럼 과거에 경험했었던 그 트라우마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 감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음, 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상황을 분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음, 그러니까 예전 사람하고 지금 사람은 다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쵸. 그때 나를 따돌렸던 사람들은 지금 내가 같이 학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거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고, 그러니까요. 네.
아, 그리고 그 주변에서 또 하는 얘기가 네, 예전 기억하지 말아라, 잊어버리라고 하는데요. 아, 저는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자꾸 떠오르는데 이거 제가 문제인 거 아닐까요? 이거가 문제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 기억을 없앨 수는 없거든요.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사건에 대한, 그 사실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기억이 있지만 그거를 재평가하고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는 가능하거든요.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거는 과거의 일이고 현재와 연결되지 않는다, 이거를 분명히 분리를 해야 된다, 이것과 통하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사건이 떠오르더라도 막 불안해지지 않고, 기분이 나빠지거나 뭐 슬퍼지거나 화가 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감정이 차분할 수 있게, 덜 힘들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을 익혀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그, 어, 뭐 약을 먹나요? 음, 뭐 약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접하는 상황에서 계속 불안하고 걱정이 앞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나를 괴롭힌다, 나를 못나게 본다, 나를 안 좋게 생각한다, 이런 근거가 없는데도 내 머릿속에서 먼저 생각이 많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불안해지는 어떤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 불안한 감정 자체, 그리고 머릿속에 꼬리를 무는 생각 자체를 좀 가라앉힐 수 있는 뭐 약을 복용을 하면 그것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요. 혹시 그러면 그 약 먹으면 예전 생각도 좀 덜 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분명히 덜 나요. 이렇게 계속 곱씹게 되는 생각, 이런 것들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고요. 또 그 생각과 동시에 따라오는 불안한 감정이 줄어든다면은 그거 역시나 또 생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죠.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음, 음. 아, 네, 너무 감사한데, 근데 제가 너무 얘기 많이 해서 선생님 많이 힘드셨죠? 아니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규영 씨가 정확히 어떤 게 힘든지를 알 수 있게 돼서 그래서 좋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규영 씨가 좀 달라진 게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힘든지, 또는 오히려 치료를 받으면서 더 힘든 거는 또 있는지, 이걸 알아야지 더 정확하게 그리고 잘 도와드릴 수 있을 테니까 지금처럼 잘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방금 그 윤희 선생님이 드린 말씀들 역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인데요. 음, 일단 그 지금 이렇게 힘든 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음, 음, 네, 힘드신 거고요. 음, 정말 그 진료는 꼭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음, 네, 다른 뭐 우울 증상이나 불안 증상들은 없는지도 한번 체크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아요. 그래서 진료를 꼭 받아보시고, 제가 이제 약물을 복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약물 외에도 또 상담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와 뭐 현재를 분리하는 작업 역시나, 사실 아직까지 그 감정이 나한테 남아있기 때문에 머리로는 쉽게 분리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어렵죠. 네. 그거를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작업을 한다면 그게 이제 치료자가 될 텐데, 그 작업을 같이 한다면은 분명히 이게 현재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안전하다, 그때와는 지금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게 확실하다, 이거를 점점 깨달아갈 수 있을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라도 마찬가지로 꼭 한번 진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예, 이렇게 좀 그 다르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연 음, 보내주신 분께도 좀 더 와 닿았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음, 들으시는 다른 분들께서도 상담이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접적으로 느껴보시고 네, 공감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진행을 해봤습니다. 음, 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혹시라도 좀 네, 괜찮으셨다,
혹은 뭐 이 점은 좀 별로였다 라는 것들이 있으면 피드백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선생님 좀 어떠셨어요 오늘? 네, 좀 새롭게 해봤는데. 저도 이런 방식으로는 처음 해본 것 같은데, 뭐 예전에 저희가 뭐 역할극을 해본 적은 있지만, 네, 되게 괜찮게 느껴졌어요. 생각도 못했었던 방식인데, 어쩌면은 정말로 상담을 하는 것처럼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좀 더, 이렇게 상담을 하는구나. 이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 심리 상담에서 뭘 하냐, 도대체 어떤 게 이루어지나 궁금해 하시는 게 많을 텐데, 그래서 뭐 이런 베스트셀러들도 상담에 관련돼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모습을 좀 더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되게 저는 참신하게 느꼈는데,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떨지 또 궁금하네요. 네, 참 궁금하고.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사연자분의 역할을 맡아서 했었는데, 네, 그 희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좀 안정이 되고 정말 좀 얘기를 해도 괜찮구나라는 게 좀 느껴져서 네, 그분이 되게 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음. 네. 네. 그럼 네, 오늘 노답 노노. 뇌답 예스.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흥미롭고 재밌는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